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바로 트로트 업계에서 가장 부유한 가수는 누구일까?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응원하는 가수들 중에는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성공을 이루어 상당한 자산을 축적한 이들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트로트 가수 중 누가 가장 큰 부를 소유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그 비밀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트로트 업계의 부자 순위를 하나씩 살펴보고 영광의 1위가 누군지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0위는 정동원. 추정 자산은 150억 원. 놀라운 점은 정동원이 불과 16세의 어린 나이에 이처럼 막대한 자산을 쌓았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그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메세나폴리스 주상복합 아파트를 약 20억 원에 매입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지하 7층에서 지상 39층까지 이어지는 고급 주거 단지로 뛰어난 교통 접근성과 다양한 주민 편의 시설로 유명합니다. 정동원이 이처럼 대규모의 부동산에 투자한 것은 그의 재산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 그의 전체 자산 규모는 약 1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그가 2019년에 미라클 싱글 앨범으로 데뷔한 이후 TV조선의 내일은 미스터 트롯을 통해 급상승한 인지도와 활발한 활동의 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성공은 특히 젊은 나이에 더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된 정동원이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성공을 거두며 경력을 확장할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미 뛰어난 재능과 경제적 성공을 겸비한 그가 앞으로 더 큰 무대에서 활약할 날이 기대됩니다. 9위는 장민호. 추정 자산은 약 180억 원. 트로트 가수 장민호는 성공적인 경력을 통해 눈부신 부를 일구어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그의 추정 자산은 약 180억 원에 이른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재산은 다양한 공연과 행사 참여를 통해 축적되었으며 단 한 번의 행사비가 무려 3,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그의 높은 인지도와 트로트 시장에서의 위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팬들의 뜨거운 사랑과 지지를 증명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장민호는 번 돈을 신중히 관리하며 안전한 자산 투자에 집중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국채나 채권과 같은 안정적인 투자처를 선호하며 이를 통해 주식 시장의 변동성에서 비롯되는 리스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동료들이 주식 시장에 과도하게 몰두해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지켜본 그는 그러한 불안정함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안정적인 재테크 전략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장민호는 단순히 슈퍼스타로서의 명성뿐만 아니라 재산을 지키고 불리는 데 있어서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재테크 철학은 돈을 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어떻게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성장시킬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실천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통찰력과 안정적인 자산 관리 능력은 많은 팬들이 그를 더욱 존경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8위는 가수 영탁. 추정 자산은 약 200억 원. 영탁은 트로트 업계에서 그의 놀라운 인기와 다방면에서의 활발한 활동으로 막대한 자산을 일구어낸 대표적인 가수입니다. 최근 서울가요대상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그의 음악적 성공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그는 행사 출연, 저작권료, 공연, 방송, 광고 등 다양한 수익원을 통해 대중의 사랑을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로 연결시켰습니다. 특히 행사 한 번당 약 3,800만 원을 벌어들이며 연간 광고 수입만도 약 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탁의 또 다른 강점은 그가 작사, 작곡에 직접 참여하며 저작권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의 대표곡 내가 왜 거기서 나와는 큰 인기를 끌며 막대한 저작권 수입을 창출했는데 당시 이 곡 하나로만 집 월세의 약 100배에 달하는 수입을 올렸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이러한 저작권료는 영탁의 전체 자산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의 재산 증식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꼽힙니다. 현재 영탁의 추정 자산은 약 200억 원으로 이는 그가 오랜 시간 쌓아온 음악적 경력과 끊임없는 활동의 결실입니다. 그의 경제적 성공은
예술적 성취 못지않게 인상적이며 안정적인 재정 관리와 다각적인 수익 창출 방식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영탁의 지속적인 성공과 자산 증가는 앞으로도 팬들과 업계 모두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7위는 가수 이찬원. 추정 자산은 약 230억 원. 트로트 가수 이찬원은 뛰어난 가창력과 매력적인 무대 매너로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음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그의 자산 규모가 화제가 되고 있으며 추정 자산은 무려 2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찬원이 이러한 막대한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방면에서의 활발한 활동 덕분입니다. 그는 미스터 트롯 출연 이후 꾸준히 높은 인기를 유지하며 광고, 행사 등에서 높은 출연료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광고 출연료는 건당 평균 3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에 이르며 행사 출연료는 약 3천만 원으로 업계 최고 수준에 해당합니다. 지난해 9월에는 한 달간 무려 25개의 행사를 소화하며 약 7억 원의 수익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찬원의 수익원은 광고와 행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는 방송 출연, 음원 저작권료, 콘서트 수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하며 이를 통해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경제적 성공을 바탕으로 팬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기부 활동에 참여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성공은 그의 재능과 성실함의 결실입니다. 경제적 성취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에도 앞장서고 있는 그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그의 지속적인 활동과 성과가 얼마나 더 빛을 발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6위는 가수 송가인. 추정 자산 약 250억 원. 트로트의 여왕 송가인은 탁월한 음악적 재능과 독보적인 매력으로 대한민국 트로트계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습니다. 그녀는 현재 여자 트로트 가수 중 가장 높은 행사비를 기록하고 있으며 연간 수입 또한 업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은 그녀의 대중적 인지도와 높은 가치를 증명하는 확실한 지표입니다. 송가인의 재산은 공연, 광고, 앨범 판매, 방송 출연 등을 통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은퇴하고 모하니에서 송가인은 직접 50억까지는 못 벌었지만 약 40억 정도 됐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녀의 자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증가해 약 250억 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그녀의 지속적인 활동과 대중의 변함없는 사랑이 만든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송가인은 경제적 성공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책임도 다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꾸준히 기부 활동을 이어가며 국가 홍보대사로서 문화적 가치를 알리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그녀가 단순히 인기를 얻는 연예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줍니다. 송가인의 경제적 성공과 사회적 기여는 그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지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그녀의 지속적인 성장과 긍정적인 활동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관심과 기대를 받을 것입니다. 5위는 가수 김호중. 추정 자산 약 280억 원. 트로트 가수 김호중은 군 입대 전부터 폭발적인 팬덤과 인기를 바탕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 출연 이후 그의 명성과 팬덤 아리스의 열렬한 지지는 김호중의 행사비와 광고 모델료를 업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현재 김호중의 행사비는 건당 4천만 원에 이르며 이는 국내 최고급 행사비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광고 모델로서도 김호중은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가 참여한 광고는 대부분 완판 효과를 일으키며 연간 약 2억 원의 모델료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광고 활동으로 그는 지난 몇 년간 약 2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콘서트는 매번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으며 지난해 3개월간 진행된 전국 투어에서는 최소 12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활발한 활동을 통해 김호중의 현재 추정 자산은 약 280억 원에 달합니다. 그의 경제적 성공은
탁월한 예술적 성취와 팬들의 변함없는 지지에 힘입은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김호중은 자신의 성공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는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김호중은 예술적 열정과 경제적 성과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을 조화롭게 실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앞으로의 행보가 얼마나 더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4위는 가수 나훈아. 추정 자산 약 300억 원. 트로트 음악계의 거장 나훈아는 대한민국 가요계에서 오랜 시간 독보적인 위치를 지켜왔으며 그의 갑작스러운 은퇴 선언은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그의 저작 권료와 공연 수익은 나훈아의 재산이 3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특히 나훈아는 노래방 기계에 가장 많은 곡을 올린 가수라는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매달 저작 권료로 약 5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저작 권료 수입은 그가 은퇴 후에도 꾸준히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나훈아의 라이프 스타일 역시 그의 명성과 재산 규모를 반영합니다. 그는 최고급 차량인 마이바흐 S60 프리미엄 플래그십 세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VA 4.0 트윈터보 엔진을 탑재해 469마력의 출력을 자랑하며 2020년식 한정 모델로 국내에서 판매 가격이 최소 2억 8천만 원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소유물은 그의 세련된 취향과 재정적 여유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나훈아의 은퇴는 많은 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겼지만 그의 경제적 예술적 성취는 오랜 시간 그를 빛나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를 이끈 전설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과 문화적 유산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며 그의 이름은 한국 음악계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3위는 가수 남진. 추정 자산 약 350억 원. 트로트 음악계에 살아있는 전설 남진은 그의 오랜 경력 동안 꾸준한 인기와 함께 상당한 재산을 축적해왔습니다. 음악적 업적을 넘어 다양한 방송 활동과 광고 출연을 통해 다방면에서 수익을 창출하며 그의 재산 증가에 크게 기여한 인물입니다. 남진의 재산의 대부분은 그의 가수 활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가 발표한 히트곡들은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으며 높은 저작 권료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공연과 행사에서 얻는 수익도 매우 큽니다. 또한 남진은 다양한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을 거두었으며 다수의 고급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투자는 그의 재산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남진의 탁월한 투자 센스와 경제적 안목은 그의 자산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의 추정 자산은 약 350억 원에 달하며 이는 그가 수십 년간 쌓아온 경력과 다양한 경제적 활동의 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진은 이러한 경제적 성공을 바탕으로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시간도 소중히 여기며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의 경제적 성공과 더불어 남진은 인간적인 면모로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에 대한 사랑과 배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으며 이는 그가 단순한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인물로 자리 잡은 이유입니다. 남진은 재산과 성공을 넘어 대중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 한국 가요계의 큰 존재로 기억될 것입니다. 2위는 장윤정. 추정 자산 약 400억 원. 트로트 가수 장윤정은 그녀의 뛰어난 재테크 능력으로 걸어다니는 대기업이라 불릴 만큼 놀라운 재산을 축적해왔습니다. 2004년 어머나로 데뷔한 이후 꾸준히 인기를 이어가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장윤정은 이제 트로트계의 아이콘이자 경제적인 성공을 거둔 명실상부한 스타입니다. 그녀는 행사의 여왕이라는 칭호를 얻을 만큼 뛰어난 행사 출연료를 자랑하며 각종 행사의 수요가 끊이지 않습니다. 장윤정의 행사비는 1회당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그녀의 높은 인기와 인지도를 반영합니다.
또한 전속 광고 모델료가 1억 원을 넘는 등 다양한 수익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장윤정의 재테크 능력은 특히 부동산 투자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녀는 2021년 3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빌라 9원 한남을 50억 원에 매입하였으며 불과 10개월 만에 해당 부동산의 실거래가가 90억 원으로 상승하여 4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또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고급 레지던스 펜트하우스를 53억 원에 분양받으며 한강 조망권을 확보한 미래가치 높은 자산을 추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 투자 성공과 행사 및 광고 모델 활동을 통해 장윤정의 추정 자산은 약 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제적 성공뿐만 아니라 그녀는 후배들을 돕는 따뜻한 마음씨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장윤정은 뛰어난 경제적 성과와 더불어 인간적인 면모까지 갖춘 인물로 그녀의 성공은 단순히 재산을 쌓는 것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1위는 임영웅, 추정 자산 500억 원. 가수 임영웅은 트로트 가수로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광고, 공연, 방송 활동을 통해 약 500억 원에 달하는 자산을 축적한 인물입니다. 그의 따뜻한 이미지와 꾸준한 선행 활동은 그를 많은 기업들에 선호하는 모델로 만들어 주었고, 이러한 이미지 덕분에 하나은행과 같은 대기업의 광고 모델로 발탁되며 그의 자산 관리 능력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임영웅은 공연과 행사에서 높은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행사비 또한 트로트 가수 상위권에 속합니다. 그가 참여하는 광고는 그의 신뢰감과 대중적 인기를 반영하여 수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지도와 이미지가 광고 및 공연 수익으로 연결되면서 재정적인 성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임영웅은 부동산과 금융 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리고 있으며 그의 투자 전략은 신중하고 계획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투자 가치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이며 이 모든 활동들이 그의 자산 증식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웅의 추정 자산은 약 500억 원으로 그의 다양한 활동과 성공적인 투자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그의 경제적 성공은 단순히 재산을 쌓는 것을 넘어서 그 자산을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영웅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이며 그의 성공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사생활 폭로당해 연예계 은퇴각 잡힌 연예인 T.O.P. 4위는 배우 장동건과 주진모입니다. 이 사건은 배우 장동건과 주진모가 해킹 사건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사생활 논란에 휘말리면서 발생한 파장이었습니다. 해커는 두 사람의 휴대폰 클라우드를 해킹한 뒤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을 했고 협상이 결렬되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위협을 이어갔습니다. 이 대화 내용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두 배우가 평소 신뢰감을 주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비하 발언과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사진을 공유하며 모델, 일반인, 연예인, 지망생 등 다양한 여성을 대상으로 비하 발언을 했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중의 신뢰를 잃게 만들었고 두 배우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와 비교되면서 과거 논란을 겪었던 배우 이병헌은 상대적으로 성에 있는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오히려 의외의 로맨티스트로 재조명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생활 폭로 이후 장동건과 주진모는 광고 및 영화업계에서 연이어 계약 해지를 당하며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두 사람 모두 이미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장동건은 아내 고소영과 함께 상당한 자산을 갖추고 있었으며 주진모 역시 성공한 의사인 아내와 결혼의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재정적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두 배우의 명성과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만들었고 대중들의 신뢰를 되찾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3위는 남태현입니다. 남태현은 YG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그룹 위너 멤버로 데뷔하며 주목을 받았지만
초창기부터 여러 논란에 휘말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창시절 학교 폭력 및 강제 전학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후 주차 요원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인 사진이 공개되면서 그의 인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가수 장재인과 공개 연애 중이던 남태현이 양다리 논란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장재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남태현의 외도를 폭로하며 대중의 비난을 받게 되었고, 이는 남태현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후 2022년 8월 하트 시그널 출연자 서민재가 자신의 SNS에 남태현과의 사진과 함께 마약 복용 사실을 폭로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가 두 사람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며 사건은 현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더불어 2023년 3월에는 음주운전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태현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14%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켰고 약식 명령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에게 또 다른 부정적인 이미지를 안겨주었습니다. 현재 남태현은 5억 원에 달하는 빚에 시달리고 있으며 부모님의 집까지 처분해 부채를 갚으려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논란은 그에게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교훈을 남기며 그를 논란의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남태현의 논란은 그의 경력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가 더 이상 가수로서 활발히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태현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개하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가 다시 대중의 신뢰를 얻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위는 아이비입니다. 아이비는 2005년 가요계에 등장하며 섹시한 카리스마와 모범적인 이미지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엄격한 가정교육 속에서 자란 아이비는 여러 인터뷰에서 여자의 몸은 성스러운 존재라고 강조하며 술과 담배를 멀리한다고 밝혀 청순한 이미지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이미지와 태도는 대중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비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녀의 전 남자친구가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전 남자친구는 아이비가 그와 교제 중 휘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며 협박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대중을 크게 충격에 빠뜨렸고 휘성 또한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비가 휘성에게 남긴 발언은 논란을 일으켰고 그녀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이비의 모범생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켰고 그녀는 한동안 활동을 중단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해당 동영상은 유출되지 않았고 사건이 마무리된 후 아이비는 뮤지컬 무대에서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가창력을 다시 한번 발휘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는 뮤지컬 배우로서의 활동을 통해 점차 이미지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아이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중의 시선이 달라졌지만 자신의 역량을 증명하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지금은 과거의 논란을 극복하고 뮤지컬 분야에서 긍정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1위는 정준영입니다. 2016년 가수 정준영의 여자친구라는 여성은 그를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로 고소하면서 황금폰 사건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당시 정준영은 여자친구와의 갈등 중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이라며 해명했으며 사건은 잠시 묻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3년 후에 다시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버닝썬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준영의 논란이 재조명된 것입니다. 승리의 스마트폰 자료가 공개되면서 정준영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의 충격적인 대화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채팅방에서는 여성들을 물건처럼 취급하고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며 경악스러운 대화를 나눈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그를 지지하던 팬들마저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정준영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고 함께 기소된 최종훈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종훈은 2021년 11월 만기 출소했으며 같은 사건에 연루된 승리는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3년 2월 출소하였습니다. 승리는 출소 후 현재 새로운 삶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연예계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정준영과 함께 연루된 인물들이 법적 처벌을 받으면서 그들의 연예계 활동은 사실상 끝나게 되었습니다. 연예인이랍시고 뒤에서 갑질 오지게 하고 다니다가 매장당한 연예인 T.O.P. 2위는 윤은혜입니다. 윤은혜는 1999년 걸그룹 베이비복스의 막내로 데뷔한 후 귀여운 외모와 사랑스러운 매력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룹 해체 후 연기 활동에 전향하여 2006년 방영된 드라마 궁을 통해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졌고 커피 프린스 1호점에 출연하며 톱스타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2013년 드라마 미래의 선택 이후 윤은혜는 TV에서 모습을 감추게 되었고 2015년에는 많은 연예인들이 중국 진출을 시도하던 시점에 윤은혜도 중국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해 10월 중국 동방위성 TV의 패션 디자인 서바이벌 프로그램 여신의 패션에 출연하여 총 3번의 우승을 차지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윤은혜가 만든 흰색 코트는 49억 원에 낙찰되며 화제를 모았으나 표절 의혹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윤춘호 디자이너는 이 코트가 자신의 브랜드 아르케의 2015 가을-겨울 컬렉션과 유사하다고 주장했으며 이로 인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은혜의 소속사는 이 의혹을 부인하며 해당 의상은 많은 브랜드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고 윤은혜는 3년 뒤 국내 드라마 복귀를 기점으로 공식 석상에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윤은혜는 사과문에서 당시 사과가 많이 부족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윤은혜의 연예인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사람들에게 표절 논란의 경계가 모호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사건이었습니다. 1위는 이정진입니다. 이정진은 1997년 패션 모델로 연예계에 입문한 후 연기자로의 전향을 통해 많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약했습니다. 1999년부터 시트콤과 드라마에 출연하며 연기 경력을 쌓았고 2002년 영화 해적 디스코 왕되다에서 주연을 맡으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03년 방영된 드라마 다모에서의 논란이 그의 경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모는 MBC의 대하 드라마로 이재규 PD가 연출을 맡았으며 이정진은 황보윤 역으로 캐스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정진은 상대 배우로 김민준이 캐스팅되자 그의 출연에 불만을 표시하며 톱스타급 배우와 함께 작업하겠다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김민준이 하차하고 이서진이 장성백 역에 캐스팅되었지만 이정진은 이서진 역시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의 요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정진은 액션 연기 연습에도 소홀하고 상대 배우에 대한 요구만 계속해서 하며 이재규 PD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결국 이정진은 다모에서 하차하게 되었고 그 후 MBC에서 출연 정지 처분을 받으며 약 5년간 MBC에 출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정진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켰고 그 후 그의 경력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는 여러 드라마에 출연했으나 톱스타로 자리 잡기에는 부족한 성과를 거두었고 점차 연예계에서 보기 어려운 배우가 되었습니다. 이정진은 겸손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사례로 기억되며 연예계에서의 성공은 단순히 재능이나 외모뿐만 아니라 인성과 겸손이 중요한 요소라는 교훈을 주었습니다.